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구에 갔다 그 소식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동훈 장관이요 서울 가는 기차를 놓쳤대요. 어머나 뭐 하느라고요? 요러느라고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사인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셀카 한번 찍어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최진봉 교수님 뭘 본 건가요 방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의 시민들 또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하는 모습, 사인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보통 이제 어디 지역에 가서 저 정도로 사인까지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경우들이 뭐 종종 있긴 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종종 없었어요. 종종 없었어요. 종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저런 모습을 보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어쨌든 저는 뭐 중도층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뭐 TK 지역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대선 후보로도 가장 이제 지지율이 높은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선 출마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고려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이제 기점은 1월 11일 날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나 공무원이 네.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에 공직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4월 10일이 선거니까 네. 1월 11일 전에 사퇴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를 타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저렇게 시민분들이 줄을 쫙 서면서 이렇게 코팅된 것까지 캐리커처까지 해서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서니까 차마 그걸 뿌리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한 3시간 뒤에 잡힌 KTX를 타고 그제서야 올라왔다는 건데 이종근 평론가님 사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언론들도 그런 표현 씁니다만 팬미팅하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종종 없었다, 있었다라고 두 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좀 유례가 없죠. 왜 이렇게 3시간이나 지금 뒤늦게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법무장관이 없었는데 한 가지 제가 그냥 또 하나 덧붙이면 이겁니다. 어디를 갔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면 스마일 센터 개소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스마일 센터가 뭐냐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쉴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분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고통을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그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 센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스마일 센터는 모든 법무장관이 다 갔어요. 아, 그래요?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서울 서부 스마일 센터 개소식에 갔고 2020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지역적으로는 제주 스마일 센터 개소식에 갔고 그 다음에도 박범계 장관 광주, 목포 스마일 센터 다 갔어요. 개소할 때마다 가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대구도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에 갔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지금 나주에 갔을 때 7월에 갔을 때 아유 광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갑니다라고 이미 예고된 어떤 했어요. 행사였어요. 하지만 네. 지금의 시국과 맞물리니까 이게 확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행보를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아니 허준 변호사님 그러면 진짜 한동훈 장관의 출마 속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봐야 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어허. 출마를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출마를 할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행보가 심상치는 않아요. 왜요? 정말 뭐 한동훈 장관이 전국 방방곡곡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7월에 전남 영암을 방문을 어허. 했었습니다. 그때 현대 사무중공업 현장에 방문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7월에는 또 제주를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일정들이 쫙 나오고 이게 있는데 올해만 간 거예요? 올해만 간 것과 갈 곳을 지금 같이 표시를 와, 해놓은 대박. 거예요. 지금 많이 가긴 했네. 그러니까요. 제주에는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일정으로 방문을 해서 이 4.3 수용자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이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네. 전북 완주에 가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 정책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거창에서 거창구치소 개청식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네네. 그런 일정이 또 있었는데 네. 10월, 11월에는 지금 3번 가거든요. 대구에 방금 간 거 보셨잖아요. 21일에 대전 일정이 있는데 요 일정이 좀 묘합니다. 21일이면 내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 대전에 왜 제가 묘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최근에 이 R&D 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대전이 또 과학기술의 도시 아닙니까? 아하. 특히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카이스트 일정까지, 방문 일정까지 지금 있어서 요것도 혹시 뭔가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저의 무리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묘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해서 또 네.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이 다니긴 해요. 또 다닐 예정이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각종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출마설과 연관돼서 해석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이런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시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여부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여러분 재밌죠?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총선 출마 계속 총선 출마 얘기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선을 긋고 있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언론 보도를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미 한동훈 활용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예,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략 자산 같은 느낌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앞질러 나가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걸 벌써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3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세 가지씩이나요? 네, 네. 첫 번째는 바람몰이. 이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을 서울의 상징성이 있는 종로구라든가 이런 데 출마시켜서 수도권의 어떤 바람몰이를 일으키게 하자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자객 공천. 아하.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네.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이런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을 딱 출마시켜서 맞싸움을 벌이도록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일단 되고 있고 얘기 자체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네. 아예 전국 선거 지휘를 맡기자. 어머나. 한동훈 장관한테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순번을 준 다음에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직책을 맡겨서 아예 선거 전체의 간판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가능성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깃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거. 이른바 자객공천. 그 자객공천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죽대요?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아요. 보신 것처럼. 그런데 자 여기서 궁금해요. 그렇다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여당의 이른바 한동훈 활용법 가능성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진문 교수님과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앞서 바람몰이다. 두 번째 자객공천이다. 아니면 전국선거 지위다. 뭔가 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진봉 교수님 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선거 지휘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출마를 선택해서 나온다고 하면 3번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바람몰이와 자익공천은요 지역구에 묶이게 돼요.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종로 같은 데도요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손잡고 계속 인사하고 지역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서 만약에 선거에 내보낸다면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보수적인 얘기를 하지만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한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만약에 차출을 한다면 전국을 뛰면서 전국에서 바람을 몰고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저는 3번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들 지지 유세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이제 막 그렇게 된 비례대표로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지역구에 묶이게 되면 활동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나오는 국민의힘 후보도 도와주고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어느 한 지역에 묶여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그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3번째 선거 지휘를 맡아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제가 이종근 평론가님 표정을 슬쩍 봤더니 나는 반대 이런 표정이시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대라기보단 생각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대부분의 평론가 분들이 전부 3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네.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가 뭘까요? 한동훈 장관이 선거에 나왔을 때 왜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비례 대표로 2번 정도로 받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 사람들이 대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없어요. 지금 대개는 비례 2번을 받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비대 2번은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책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정치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에 나온 다음에 3년 후에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제로 지역구에서 싸워보고 나 이렇게 했다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져서 정치 경험 없지 않아요. 난 이미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배경이 돼야만 다음에 어떤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뭐 전체 선거 비례로 나와도 분명히 어떤 쓰임새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필요한 건 1번이나 2번 실제로 지역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싸워서 그의 바람을 일으키건 아니면 자객을 하건 그 스토리를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국민의힘의 어떤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1, 2번일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총선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장 신경 쓰일 이 대상은 누굴까요? 뭐 민주당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람도 아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잘 고민하고 훌륭한 답변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누가 잡범이고 누가 뭐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 말을 들어보면 이런 노래 같아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 같습니다. 일단 뭐 훌륭한 정치는 아니지만 어떤 공직자로서는 지명도가 있다라고 해서 칭찬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속내는 질투와 견제와 뭐 이런 것이 엿보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정치계의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준석 씨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뭐 그닥 국민들의 관심도 크지 않고요. 어떤 의원들이 모일지도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도 인재 영입은 뭐 하고 있다고 하나 뭐 톱스타가 누가 될는지 공천에서 어떤 경선을 치르는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그냥 화제의 인물은 그저 한동훈 장관입니다. 음악회 한번 간 것만으로도 민주당에서 집에서 음악 듣지 거기 왜 가세요? 라는 질투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준석 씨가 조금은 숱하게 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도 나오고 하지만 네. 본인의 신당이 크게 에드벌론이 안 띄워지는 것에 대한 초조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허주연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 입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나와서 뭐 성경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신당 추진은 정치 종말의 위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노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12월 27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놓고 신당 창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고언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신락 같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3지대의 정당이 될 텐데 지역 기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에 힘을 몰아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와, 이거 두 개의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일단은 자신의 신당 창당이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일이랍니다. 요거는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허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노아가 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6절에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는 6장에 6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썩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전나무로 배를 띄워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빅텐트를 치겠다. 자, 들어와라. 내가 노아가 되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뭐 정결한 동물 7쌍, 부정한 네. 동물 2쌍 그래서 네. 총 보니까 한 16마리의 동물이 누가 될지 네. 뭐 노아의 그 방주에 탈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또 가장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 의원이 함께 만났다가 지금 거리를 뒀잖아요. 근데 박원석 의원이 표현한 건 이거예요. 아니 자기랑 만났을 때는 전국 정당을 이야기하더니 지금 TK만 이야기하고 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못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그렇게 지역을 한정을 했어요. 아하. 전국 정당이 아니고 정당을 만드려면 어쨌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가장 정치를 열망하는 지역 그러면 자기가 TK에 열심히 갔으니까 TK 지역이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그 이 정치가 썩었으니까 함께 할 그런 동물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자기가 이 대상으로 삼겠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